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상수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함수를 얘기를 해요. 항상 일정한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x는 c. 이러면은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던 간에 인풋을 어떤 것을 주던 간에 항상 c라는 아웃풋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상수함수라고 하고,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항상 c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대표적인 정비례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1차 함수이기도 해요. 뭐냐? y는 x입니다. fx는 x. y는 x라고 써도 되죠. 근데 함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fx라고 쓸게요. fx는 x. 이런 함수, 그죠? 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는 표현은 수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개년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런 함수를 굳이 왜 배우고 가는 걸까?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남은 두 가지를 얘기를 마저 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배우고 나서 뭐 내신 시험을 보던 간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유예제, 뭐 단원별 테스트, 뭐 중단원 연수 문제, 뭐 요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볼 텐데, 사실상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한 뭔가 중요한 문제랄까요? 뭐 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좋은 문제는 별로 없어요. 즉,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어쨌든 메인은 함수냐 대응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1대1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배우고 가서는 이 부분을 배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정의가 이래요. 이 정의역의 값이 다르다면 얘에 대한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 오케이? 정의역이 다르면 뭐 치역도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오케이? 자, 이것만 봐서는 뭐 이걸로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이며 뭐 전혀 감이 안 오죠. 그쵸? 전혀. 그리고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뭐냐? 함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함수예요. 즉, 대응으로 두고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1대1 대응은요,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 되거든. 이 대응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 얘기가 뭔고 하고 잘 뜯어보면은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의미 이 자체는 대부분의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에 한해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뭐 그거 이외에 뭐 공역도 한정적이고 치역도 한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치역이 어쨌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그런 경우를 한정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다니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신이면 모르겠지만 뭐 수능에선 절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뒤에서 나오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돼요. 지금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지 않았지. 그래서 뒷부분 역함수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낼 건데 그땐 알아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은 여기에서 다뤄주질 못해. 이 역함수가 뒷단원이니까. 그쵸? 근데 역함수까지 가놓고 굳이 또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개념은 절대로 이 선행적인 학습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첫 바퀴를 돌면서 개념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줘 너한테. 그냥 정말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그 단편적인 지식을 쓸 줄 아느냐의 정도의 테스트밖에 못해요. 결국 그 개념들이 비빔밥처럼 비벼지는 순간은 여러 다양한 융합 문제들을 풀면서 그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굳이 뒤에 배우는데 왜 얘기를 하고 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함수일 때야?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도대체 뭔데? 뭐 1대1 함수,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거를 만족시키려면 혹은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1대1 대응인 것을 만족시키려면 도대체 뭐여야 하는 건데? 그쵸? 뭐야? 아직도 추상적이잖아. 그쵸?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직은 뒷부분에 뭐 미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까지 못하지만 지금 딱 알아두고 가는 거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증가함수 감소함수입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얘네밖에 없어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얘기하려면 그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뭐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든 그 1대1이 붙는 그 어떤 것은 반드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막 이렇게 생긴 함수 중에 감소하는 구간만을 표현하고 있거나 혹은 증가하는 구간만을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됐어요?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가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가느냐, 이걸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봐봐. 왜 이 네 가지의 함수를 배우나 봐봐요. 상수는 그냥 쭉입니다. 항등은 이렇게 해요. 얘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얘는 감소입니다.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흐름이죠. 흐름.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무 데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되는 줄 알아? 교과서에서 됩니다. 됐죠? 교과서 중요하다고 하지 흔히,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도 뭔 차인지도 모르겠고 교과서는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풀어져 설명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죠? 뭐 교육이수를 받았거나 혹은 뭐 교육에서 오래 종사를 하셨거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그 시야가 다릅니다. 교과서를 보는 시야가. 근데 물론 잘못 만들어진 책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이해도의 입장에서 책이 쓰여졌어야 되는데 정말 그냥 웰메이드에 치중한 것 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떠올린다. 됐죠? 오케이? 자, 뒷부분에 역함수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약속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